네, 185쪽에요. 자, 여러분, 그 형평운동이 중요합니다. 1923년이면 문화통치 때인데요. 1894년에 신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정 자식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백정 자식에 대해서 차별 대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항일운동으로까지 발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 천도교 동학은요, 천주교하고 천도교는 다릅니다. 동학의 천도교는요, 여러분, 여성하고 어린이 되게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 잡지를 발간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여자대학, 그러니까 여자고등학교, 여자대학 이런 그 천도교에서 많이 세워요. 나중에. 그 다음에 1-186개 민족유일당 운동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자유시 3변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로 합치려는데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3부로 합친 거잖아요.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안 됐죠. 그래서 뭐 국민부하고 혁신회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또 합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1920년대 이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세 갈래로 나눠져요.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분열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하나를 합치자고 하는 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그것이 조선민흥회, 정우회, 신간회가 그 결실을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신민회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에 비교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비밀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주의자를 배격하다는 건 일본의 문화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있는데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기회주의자, 개량주의자, 자치론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친일적 성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친일파들이 많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이제 하나로 합친 게 신간회예요. 근데 이 구성원이 모두 남자고요. 모두 구성원이 여자인 경우가 또 조직이 있어요. 똑같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하고 만든 그게 근우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산장려 운동하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1920년대에 일어난 민족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주기론, 북학파, 그죠? 개화사상, 개화파, 갑신정변, 가보개혁, 독립협회.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 그렇죠? 신민회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민족실력 양성 운동은 일제강점기로 넘어와서 1920년대 사립대학 설립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 물산장려 운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국제보상 운동은 아까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1907년에 국제보상 운동은 대구에 시작됐는데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고요. 조만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1-186쪽에 아래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들이 참가 안 했어요. 사장만 잘 살게 하는 거라고. 근로자들은 못 산다는 거죠. 물건 사줘봐야 국산품.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민족 1천만에 한 사람씩 1원씩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좌절시켜버렸죠,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자보급운동의 187쪽에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다 기억하십시오. 농민하고 노동운동은요, 1920년대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생존투쟁이었고, 1930년대는 항일투쟁이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특히 30년대는요, 비합법적인 혁명적, 조직을 통해가지고, 일본한테 대들어요. 그 다음에, 189쪽에 여기다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다 했습니다. 특히 그 189쪽에 이제 맨 아래 신채호가 나오죠. 신채호가 묘청의 나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고대사 연구,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 꼭 기억하세요. 낭가사상 이 낭이요 화랑도의 정신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랑이 그 화랑도의 랑이에요. 조선사 연구초죠. 조선사 연구는 정인보죠. 조선사 연구초는 신채호죠. 박은식은 시험 문제 나왔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은통하다 그랬죠. 은통, 박은식, 은통이니까 한국 통사. 나라 뺏겨서 은통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피눈물이 흐르죠? 한국 독립운동 혈사. 작년에 그대로 나왔죠?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신채호.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박은식이죠. 양명학자입니다. 정인보는 어를 주장했어요. 박은식은 혼을 주장하고요. 신채호는 낭가사상이요. 명칭이 다르지 다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이게 백남훈이죠. 공산주의 역사관이죠. 특히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거죠. 정체성론을 비판했잖아요. 우리 역사가 발전이 있다는 거죠. 또 민족주의 사학인 정신사관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 191쪽에 종교활동에 원불교가요. 지금 원불교 재단이 있잖아요. 원광대학교. 불교의 생활화죠. 대중화. 개신교가요.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가장 강렬하게 대들었던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게. 천주교 양로원. 의민단이 특이하죠. 잡지 경향. 천도교는 개벽. 후천 개벽을 동학이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천도교가 개벽 잡지. 대종교 나철. 대종교와 관련 있는 단체가 중광단 북로군정서예요.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91쪽에 신경학파 문학이 나오죠. 공산주의를 믿는 문학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이제 194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이 항복하는 게 이제 시간 문제죠. 자, 그래서 얄포, 모, 민대 1차,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게 뭔가 기억을 하세요. 순서를 알아둬야 됩니다.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제가 유엔 총회에 넘어가죠. 근데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보 수립하는 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1-194쪽에 보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은 물론 소련의 참전을 결정한 거죠. 우리하고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는 포츠담 선언은 재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4쪽에 조선 건국동맹을 광복 직후에 남한에 194쪽 맨 아래에 조선 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편했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을 조선건국군비위원회를 개편했다는데 이 사람이 이 여운이 형이에요. 여운이 형이. 중도 좌파죠. 자, 그 다음에 1-195쪽에 보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이제 이 해방 이후에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거는 해방되기 한 달 전이고요. 이거는 1943년 12월이고 해방되기 한 달 전이고 이거는 해방 이후에 4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정부가 안 세워지고 있으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찬탁과 반탁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회가 열렸는데 단체 선정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헤어지고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론,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제 좌파 우파가 대립하는데 손잡고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지지를 했죠. 근데 나중에는 지지를 철회하지만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죠. 삿대질하고. 그 다음에 유엔에 물어봤더니 인구 비례한 총선거를 하라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하러 왔는데 북쪽에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봤죠. 유엔 소총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하라 그랬죠. 유엔 소총회에서.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났죠. 남북협상. 그래서 이제 소득 없이 내려온 거죠. 사실 무슨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195쪽에 보면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의 하단에 나오잖아요. 좌우합작위원회. 뒤로 가봅시다. 196쪽에 지금 그 과정을 계속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이 단독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제주도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억울하게 죽은 제주도민들이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여수 순천 사건은요. 그래서 이제 4월 3일날 제주도에서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았어요. 그리고 7월 17일날 헌법 만들고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10월 19일날 여수 순천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 책에는 약간 순서가 엇갈려 있지만 연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순서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이 농지개혁은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야 돼요. 남한은 3정보 이내, 북한은 5정보 이내, 남한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고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과정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순서가. 특히 그 흥남철수 때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이때 이 피난을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그 흥남철수를, 돕기 위해서 장진호 전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군이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공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중공군이 매복에 숨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미군 부대가 패배한 것 중에 기억에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또 기록될 만한 패배의 기록인데 어찌됐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흥남철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헌법 개정 과정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1950년에서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53년까지. 근데 6.25 전쟁 중에 1952년에 발췌 개헌을 하고요. 1954년에 4.4.5.입 개헌을 해요. 4.4.5.입. 발췌 개헌하고 4.4.5.입.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 책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9쪽에 오면은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이제 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죠. 이승만이 대통령 되려고. 그리고 또 3번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뜯어고치고 4.4.5.입. 그래서 계속 대통령을 하다가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 해가지고 쫓겨난 게 4.19 혁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고 장면이라는 사람이 의원내각제로 바뀌었거든요. 장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총리가 됐는데 사회 혼란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1-199쪽의 하단에 5.15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5.16이죠. 밑에는 5.16이라고, 위에는 5.16이라고 해놓고, 그죠? 그 이제 누가 등장했죠? 박정희가 등장한 거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민변정도가 뭐죠? 공민왕의 개혁기구죠. 통일기무화문, 강화도 조약의 개혁추진기구죠. 군국기무처, 1차 가부개혁의 개혁추진기구죠. 그죠? 그리고 또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가 등장했을 때 만든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트남 파병도 200쪽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201쪽에 10월 유신이죠. 그러니까 유신체제의 등장이 중간에 나오죠. 10월 유신. 이것도 이게 독재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었죠. 그리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붕괴에 그 밑에 YH 무역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제명, 부마 항쟁, 11.6 사태가 이제 박정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봄이 됐는데 그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2달이 채 못 지나서 10월 26일 날 죽고 12월 12일 날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전두환이 등장하고 그 전두환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해서 7년인 게 대통령이 되죠. 202조. 여기에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말은 전두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7년 임기에 대통령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않고 계속 간선제로 간접선거로 자기가 대통령 된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게 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그래가지고 직선제를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6.29 선언으로. 그때 이제 노태우가 인기가 올라간 거죠. 건의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 노태우가 됐죠. 노태우 정부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헝가리를 비롯한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죠. 그걸 북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유엔이 동시 가입을 하고요. 중국과 수교도 하고, 그죠?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했어요. 서울올림픽 개최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은요,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요. 높은 관리들, 고위공직자는 재산 등록하게 되고요. 금융실명제, 은행에 예금할 때 자기 실제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IMF를 당해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요, 외환위기 IMF를 극복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6.15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사업이죠.
그리고 특히 그 햇볕 정책이라 그래서요.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너무 못 사는 상태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어느 정도 잘 살게 한 다음에 이게 통일을 하면 우리가 지원할 게 줄어들지 않느냐. 노벨 평화상도 받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제2차 정상회담을 했죠. 자, 그 다음에 205쪽에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 남북 대화의 시작에 여기 나오죠. 남북 적십자 회담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74년에 남북 공동성명이잖아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원칙을 발표한 건데 여러분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하고 미국이 안 싸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공산주의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각각 남북한이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세 가지 원칙이에요. 민족적 대단결이에요.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말이 나오면 7.4 남북 공동성명 할 때예요.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박정희가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가 그 밑에 보세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205쪽에. 근데 자주평화 민족적이 아니라 민주 뒤에 보세요. 206쪽으로 하면 자주평화 민주 원칙이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오면 노태우예요. 남북 조절위원회가 나오면 박정희예요. 김영삼은 노태우의 그 통일 방안을 조금 손봐가지고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내세워요. 김대중 정부는 베를린 선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됐고요. 우리가 1960년대 경제개발을 해가지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눈을 돌리고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첨단 산업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특히 207쪽의 하단에 김대중 정부가 근무후기 운동인데 제2의 근무후기 운동이라고 했죠. 그때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3년 전에 그게 제1의 근무후기 운동.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가 뭐냐면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장하고 정부가 어떤 근로 조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노사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됐고 농촌이 좀 잘 살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몸에 석유를 뿌리고 자살한 것이 1970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개발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이 따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 사실은 원래 1시간 반 정도의 계획을 했는데 제가 좀 길었네요. 말이 좀 빨라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 총 복수 파이널이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는 없었는데 일부러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EPS 코리아에서 들으시는 분은 조금 느리게 해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카페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느리게 들을 수 없는데 어떡하죠?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